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파티션 펑션하고 앙상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통계역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원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그 통계역학에서 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거를 가지고 좀 얘기할 계획은 원래 없었는데, 이제 아는 교수님이 내가 만든 그 에로보딕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한 동영상을 보시더니, 아니 그러면 왜 파티션 펑션하고 앙상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길래, 이제 처음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나름 찾아보니까 이게 또 좀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파티션 펑션하고 앙상블에 대해서 내가 통계역학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어떤 이제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흥미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파티션 펑션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통계력학 쪽에서 얘기하면은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들이 이제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그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액세서블 가능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상태를 이제 함수로 나타낸 거를 이제 파티션 펑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연력학적 프로퍼티들이 어떤 분자들의 어떤 평균값으로 정의가 돼요. 그 말은 이제 충분한 이제 입자들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제 이 분자들은 뭐 전자나 이제 화학 반응 생각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연력학적 특성 중에 이제 온도만 생각해도, 온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분자들이 공기 중에서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공기 가스 상태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럼 요 날아다니는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 이제 우리가 볼츠만 상수를 곱하고 이렇게 양변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들이 빨리 움직이면은 당연히 온도가 높은 거고, 이 분자들이 천천히 움직이면은 이제 온도가 낮은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움직임이 굉장히 랜덤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공기 중에 이제 다 300 켈빈, 그러니까 한 27도씨 정도인가? 한 그 정도 온도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공기 분자는 빠르고 어떤 공기 분자는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낮은 공기건 온도가 높은 공기건 모든 분자들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랜덤이기 때문에 어떤 공기는 빠르고 어떤 공기 분자는 천천히 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분포를 그리면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종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종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서양에서는 이거를 콘 있죠, 그죠? 그 고속도로 공사할 때 세우는 이렇게 꽃갈콘 같은 거 있잖아요, 콘. 뭐 이걸 콘이라 그러는데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이걸 이제 콘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평균값이 있으면은 대부분 평균값에 위치하지만 이제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들도 있고 느리게 움직이는 분자들도 있고, 얘들을 이제 그 특별히 온도와 연관을 시키면은 맥스웰 볼츠만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보통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수학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를 곱하고 이제 다시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어떤 펑션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실 이제 이 공기 분자들이 얼마나 많은 애들이 평균값에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애들이 더 빠르고 느리고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죠. 참 그런 건 굉장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파티션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력학적 특성은 이제 온도도 그렇고 에너지 상태도 그렇고 압력도 그렇고 이제 그냥 한두 개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분자를 포함시켜서 평균을 내야지 우리가 말하는 연력학적 특성을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 이게 이제 키인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얘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 적분을 해가지고 뭐 이제 그 적분 양을 무한대로 보내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뭐 계산의 한계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많은 그 시스템을 다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파티션 펑션이 어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를 다 이렇게 어떻게 나열하고 이런 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사람들 앉은 자리마다 나누는 거를 파티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이 분자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당장 여기 내가 내 파티션을 네 개만 나눠도 여기 안에 세 개가 있고 여기 네 개가 있고 하나가 있고 얘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 다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면은 요 상태 에너지 1, 에너지 2, 에너지 3, 에너지 4, 에너지 5, 그러니까 에너지 6, 요 상태에 각각 나뉜 파티션들이
어떤 파티션은 예를 들어서 파티션 4라 그러고 이게 파티션 1이라 그러면은 파티션 4가 파티션 1보다 에너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파티션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모든 상태를 다 포함하게 되겠죠. 그죠? 파티션이 무한대가 있으면은 이제 모든 상태를 많이 포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파티션도 보는 방법이 이제 에르고딕 과정에서 내가 설명했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한 파티션을 두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분자들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온도하고 관계된 얘들이 막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숫자들의 분자들 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얘들이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얘들이 느리게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르고딕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냥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분자를 공간적으로 여러 파티션을 통해서 봐도 모든 액세서블한 상태의 모든 접근 가능한 상태의 에너지를 다 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작은 윈도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분자들의 상태를 가지고 에너지가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를 시간적으로 관찰을 해도 역시나 모든 파티션 펑션의 디스트리뷰션을 다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뭐 이거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상태를 관찰할 때 이제 요 앙상블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앙상블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관현악에서 예를 들어서 관현악에서 뭐 바이올린을 어떻게 배치하고 뭐 드럼 뭐 트럼펫 드럼도 있나 그다음에 뭐 피아노 이런 거를 뭐 요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고 악기를 뭐를 넣고 뭐 첼로를 넣고 비올라 이런 걸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여기도 쓰면 어떤 조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관현악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해진 파티션을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관찰을 하면은 분자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겠다 하겠죠. 나갔다가 하죠. 그죠? 그래서 세 개가 있었다가 다섯 개가 있었다가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게 이렇게 보면은 마치 관현악기를 그러니까 뭐 관현악이라고 해야 되나? 뭐 피아노 이런 악기를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부에 있는 분자들에 의한 에너지 상태의 조합들을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마치 관현악 그러니까 이 분자 하나를 그 연주자들의 비유를 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앙상블들을 이제 이런 스냅샷 딱 사진 찍어서 딱 그 상태를 보는 거를 앙상블이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에르고딕 과정에서처럼 이제 파티션, 요게 칸을 나눈 거죠. 파티션들을 나눠서 이제 그 앙상블들을 관찰하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해당하는 연력학적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각각으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관찰했을 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식을 만들어서 풀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온도라든가 뭐 압력이라든가 비열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인 분자 레벨에서부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인 어떤 연속체라 그러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 거시 규모의 물질의 어떤 연력학적 특성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해진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작은 이런 파티션, 작은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내부에서 에너지가 변하는 걸 볼 때 이제 입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도 있고 그냥 한 세 개 정도 넣어놓은 다음에 얘들이 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죠.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들이 막 서로 막 튕기고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도 어떤 때는 세 개가 동시에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면서 에너지가 막 플럭추에이션 하겠죠. 그렇지만 평균 값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연력학에서의 어떤 평균값 온도나 에너지 압력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를 가지고 딱 그 순간만 보는 거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타임 에버리지 시간으로 얘들이 막 서로 상호작용하고 냅둬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여러 파티션 동일한 공간에서 여러 파티션을 관측하든가 시간으로 평균을 내든 공간으로 평균을 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요 앙상블들을 이렇게 분자들이 안에 조합되어 있는 상태 마치 관현악의 악기가 조합됐듯이 요 앙상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분자 3개나 4개, 5개 정도만 되는 작은 공간에서 걔네들이 막 상호작용하는 거를 분자들이 못 빠져나가게 만들고 얘들의 에너지 상태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 상태가 제일 높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높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시간적으로 작은 윈도우 안에서 살펴보면 결국에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요 공간이 굉장히 작죠. 작으니까 걔네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이크로라고 하고 걔들의 에너지 상태가 평균값에서 높은 순간, 낮은 순간으로 이렇게 콘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카노니칼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카노니컬 앙상블. 작은 공간에서 콘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 고속도로 이렇게 콘 있죠, 그죠? 속도 방지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그러니까 작은 상태에서의 콘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조합이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카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고, 보통 이 경우에는 내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입출력이 없기 때문에 볼륨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입자들이 고정돼 있고 입자들의 개수가 고정돼 있고 전체 최적, 우리가 관찰하는 공간의 최적이 고정돼 있고 그 내부에서의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거죠. 마치 이제 공 떨어뜨렸을 때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이 동일하죠, 그죠? 이런 시스템을 이제 해밀토니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이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와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 E 더하기 PE가 동일하고, 이걸 이제 보통 해밀토니안이라고 라그랑지 시역에서부터 이제 유도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카노니컬 앙상블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작은 공간에서 정해진 분자의 개수가 움직이는 거를 관찰하고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당연히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반응하니까 보존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이크로 카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노니컬 앙상블은 얘들이 어떤 때는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는데, 그 얘들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이제 다시 계산을 하면 걔가 온도가 돼요.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온도를, 시스템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느려지면 빨라지게 만들고 빨라지면은 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럼 이제 이 속도 분포가 여전히 빠르고 느린 녀석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역시 이제 그 속도 분포도 이런 식으로 콘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걔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시스템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얘들이 느려졌다 빨라졌다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좀 더 큰 시스템을 포함하기 때문에 카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고, 그 경우에는 시스템의 온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최적, 그 다음에 그 개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것도 몇 개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랜드 카노니컬 앙상블이 뭐냐면 이제 그랜드가 들어가죠. 이 콘을 뒤집어 디스트리뷰션이 이 작은 앙상블에서 나오는데 뭔가 그랜드, 굉장히 거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케미칼 포텐셜을 유지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 분자들이 개수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시스템에서 한 파티션만 보게 되면은 얘들은 입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뭐 들어왔다 나갔다 자유롭죠, 그죠? 그렇지만 내부에 이제 케미컬 포텐셜, 서로 반응해 가지고 생기는 전체 시스템의 어떤 에너지 상태하고 분자들의 개수만 유지를 해주면은 여전히 이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이 가지는 에너지의 분포나 뭐 평균값을 기준으로 속도의 분포나 온도의 분포가, 운동 에너지 분포가 결국에는 역시 이런 콘을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모든 분포는 다들 이런 정규 분포랑 비슷한 어떤 그죠? 그 익스포넨셜 함수로 포함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콘을 역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런 콘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카노니컬 앙상블인데, 대신에 이제 그랜드 카노니컬, 굉장히 제일 큰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요 그랜드 카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 파티션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관찰하는 입자들의 시스템을 이제 어떤 이제 그 평균을 기준으로 분포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관측하는 영역을 이제 임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인터스텔라 영화 있죠, 그죠?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그 블랙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차원 공간에 시간축까지 포함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방들이 나오죠. 그 방들이 결국에는 파티션인 거죠. 그래서 그 파티션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각각의 다른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손킵이라는 그 박사님이 노벨 그 물리상인가? 그것도 받으신 분인데, 아마 이런 쓰이는 학문적인 개념들을 이제 영화에도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보면 굉장히 재밌었고, 여기서 재밌는 말은 파티션 펑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에너지들의 상태를, 뭐 이제 에너지가 낮은 상태도 있고 높은 상태가 있는 거를,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입자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파티션, 회사에 파티션 나누듯이 뭐 그렇게 관찰하기 때문에 파티션 펑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앙상블이라는 거는 그 내부에 움직이는 입자들의 상태를 마치 관현악을 하는 그 연주자들이 이런 식의 조합 저런 식의 조합하는 걸로 이제 그런 용어를 앙상블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말들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내가 그 왜 이 동영상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냐면은, 이거를 이제 인터넷 구글로 찾아봤더니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앙상블은 뭐라고 되어 있더라? 조합으로 되어 있고 파티션 펑션이 분배 분배 함수라고 되어 있더라고. 분배 함수.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을 때 이제 그 분포도를 기준으로 이제 에너지 상태를 각각 분포시킨 걸로 이제 함수로 나타냈다는 뜻인데, 이게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한글로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은 좀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에너지 상태를 파티션 나누듯이 칸을 나눈 거고, 각각의 나눈 칸들에 이제 모든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
이게 결국에는 분배했다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함축적인 거를 다 포함하려고 이제 분배 함수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뭐 똑똑한 학생들은 뭐 그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모든 우주의 법칙은 다 온 우주의 뭐 하나의 법칙으로 통한다. 마치 그 산스크리트어로 포함된 그 인도 그 어디지? 종교의 옴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죠? 옴이라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과 끝 뭐 이런 겁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법칙이 설명, 뭐 이런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모든 우주는 하나로 통한다.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배우는 게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이런 용어나 뜻들은 이렇게 그 원서 위주로 이제 원어 위주로 좀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그 유래된 기원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배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학은 원서로 공부하는 게 많이 편합니다. 당연히 김치도 한국에서 만드는 게 맛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하는 게 맛있듯이 어, 그죠? 이 원서도 뭐든지 이제 어쨌든 그 발전된 문화를 아는 바탕에서 배우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나 파티션 펑션하고 앙상블 설명하면서 좀 앙상블도 그렇고 파티션 칸 나누는 것도 얘기하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막상 비디오 찍고 나니까 여전히 굉장히 지루한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뭐 그냥 줄줄 얘기하는 그런 비디오가 됐네요. 그래도 뭐 누군가는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